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카와모토 아야코, 일본의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죠. 58세인 카와모토는 30년간 일본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특종을 다뤄온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2019년 어느 봄날 카와모토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독도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이었습니다. 카와모토는 오랫동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신해왔어요. 그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줄곧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죠. 카와모토는 기획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보자라고 마음먹은 카와모토는 자료 조사에 들어갔죠. 일본 외무성 자료, 고문서, 학자들의 연구 논문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모든 자료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카와모토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와모토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잘못된 주장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말이죠. 몇 주 후 카와모토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독도재단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재단 측에서는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보이신다니 반갑다며 언제든 한국에 오셔서 우리 측 자료를 살펴보시라고 했거든요. 카와모토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직접 들어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카와모토는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더 설득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고요. 출발 전 카와모토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국 측이 제기할 만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 논리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동시에 한국어 통역사도 섭외했죠.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미묘한 표현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9년 6월 카와모토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와모토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자신이 겪게 될 충격적인 경험들을 말이죠. 그녀가 30년간 확신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카와모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 독도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의 김민수 연구실장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어요. 김 실장은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로 카와모토를 안내했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며 말이에요. 카와모토가 처음 놀란 것은 자료의 체계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감정적이거나 선동적인 자료가 아니었어요. 대신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고문서, 지도, 공식 문서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측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1877년 일본 태정관이 내린 지령입니다라고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므로 일본과는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죠. 카와모토는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일본 정부 공식 문서였어요. 그런데 왜 자신은 이런 문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이어서 김 실장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보여줬습니다. 울릉군의 관할 구역을 석도까지로 명시한 칙령인데 여기서 석도가 바로 독도를 가리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카와모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자료를 볼 때였습니다.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서 독도가 빠진 것을 근거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미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문서들이 여러 개 존재했어요. 카와모토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셋째 날 카와모토는 독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독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터전이었거든요. 독도 경비대원들과 등대 관리인, 그리고 독도에서 30년 넘게 거주해온 김영철, 김순덕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카와모토를 반갑게 맞아주며 독도에서의 생활을 소상히 들려줬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섬에서 고기잡이를 해왔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나고 자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3대째 이 섬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죠. 김영철 씨의 말에는 진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독도에서 나는 미역과 소라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섬의 물 한 방울, 돌 하나까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손자들도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애틋함이 흘러나왔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영철 씨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독도에서 찍은 가족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우리가 이 섬과 함께한 세월의 증거입니다라고 김영철 씨는 말했죠. 카와모토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깃든 고향이었거든요.
해질녘 독도를 떠나면서 카와모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카와모토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료들과 만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김영철 부부의 진솔한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었죠. 카와모토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 측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니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도 사실 러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시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여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카와모토는 밤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 의도적으로 해석을 왜곡한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카와모토는 방송사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향을 바꿔야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프로듀서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카와모토 씨, 처음 기획 의도를 잊으셨나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카와모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죠. 하지만 방송사는 카와모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래 기획대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어요. 2주 후 방송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카와모토는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에는 방송사 임원들과 프로듀서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카와모토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카와모토는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카와모토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자료들을 설명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문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자료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릅니다. 카와모토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죠. 마침내 카와모토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역사적, 법적 근거가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와모토를 바라봤습니다. 방송사 임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카와모토 씨,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국 측의 선전에 완전히 넘어가셨군요. 이런 내용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중단되었고 카와모토에게는 즉각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언론사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카와모토의 해고 소식은 순식간에 일본 언론계에 퍼졌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발언한 일본 저널리스트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다뤄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비난과 질타였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카와모토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우익단체들은 그녀를 반일분자로 규정했죠. 카와모토의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 한국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와모토의 딸은 직장에서 아버지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오랫동안 믿고 지내온 동료들의 외면이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선후배들이 하나둘 카와모토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카와모토가 완전히 미쳤다. 한국에 가서 세뇌당한 게 분명하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절친한 친구였던 사람들마저 연락을 끊어버렸죠. 하지만 카와모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의지를 다졌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설사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진다 해도 내가 본 것, 내가 확인한 것은 사실이다. 카와모토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사의 지원 없이, 정부의 후원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알리겠다는 각오를 다진 거예요. 카와모토는 개인 자금을 털어 소규모 제작진을 꾸렸습니다. 다행히 몇몇 젊은 스태프들이 그녀의 뜻에 동참해줬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카와모토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년 후 카와모토가 제작한 독립 다큐멘터리 독도 숨겨진 진실이 완성되었습니다. 90분 분량의 이 작품에는 카와모토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모든 자료와 증언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일본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들과 한국 현지에서의 생생한 증언들이 핵심 내용이었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어떤 방송사도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영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카와모토에게 희망의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2020년 10월 칸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독도 숨겨진 진실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영화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카와모토의 작품을 주목했어요. 특히 서구 관객들은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복잡한 진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카와모토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일본인이기 이전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죠. 국적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진실이 더 소중합니다. 영화제에서 카와모토의 작품은 용기 있는 저널리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카와모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카와모토는 일본에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